당신이 집안일 한 게 뭐가 대단해.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왔고.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럼 당신이 밖에서 돈 번 것도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중견기업 본사 강당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는 남편 옆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40년 가까이 회사에 다닌 직원들의 사진이 하나씩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곧 남편의 차례가 왔어요. 박승덕, 입사 1987년, 재직 기간 37년. 화면 속 젊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까만 머리에 당당한 어깨, 희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정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구부정한 어깨의 남편과 같은 사람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어요. 정수는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느린 걸음걸이였어요. 남편은 마이크 앞에 섰고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37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했고 좋은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느껴졌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좋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뿌듯함보다는 허전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좀 쉬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자는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혹시 자신에게도 쉴 시간이 올까요? 정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동안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뭐 해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칼로 양파를 썰면서 대답했어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된장찌개? 어제도 먹었잖아. 어제는 김치찌개였어요. 그게 그거지 뭐.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파를 썰고 두부를 꺼내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남편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직식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짜증을 자신에게 푸는 건 조금 억울했습니다. 저녁을 차려 상을 내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녁 됐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식탁에 앉더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더니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간이 좀 싱거운데.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금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소금을 한 꼬집 넣고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은 밥을 후루룩 먹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 회사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설거지는 나중에 해. 일단 앉아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멈칫했어요. 왜요? 그냥 좀 같이 있자고. 정수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을 틀었어요. 화면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제 회사도 없고 매일 아침 나갈 곳도 없는 남편.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동안은 남편이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어요. 그 시간 동안 정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시장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가끔은 동네 카페에서 책도 읽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 자신도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들었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정수는 그 답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도 7시쯤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남편은 8시가 넘어서야 느릿느릿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차림 그대로였어요. 아침 됐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작 깨웠어야지. 오늘은 출근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늦잠은 몸에 안 좋아.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았고 정수는 밥과 국을 내왔어요. 남편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또 말했습니다. 국이 좀 뜨겁네. 식혀서 줘야지.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켜서 주라고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렇게 차려줬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걸까요? 정수는 국그릇을 가져가 잠시 식혔다가 다시 내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계속했어요. 아침을 먹고 난 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아침 뉴스를 켰어요. 정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건가? 정수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퇴직의 날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불편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이 일어나면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예전과 똑같은 일들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다시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틈틈이 정순을 불렀습니다. 여보, 물 좀.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여보, 방이 좀 춥네. 온도 올려줘. 정수는 그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물을 갖다 주고 리모컨을 찾아주고
보일러 온도를 조절했어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남편도 적응이 필요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수는 부엌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배추를 다듬고 소금물에 절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손이 시렵고 허리도 아팠지만 김장철이 다가오니 미리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타줘. 정수는 손을 멈추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수는 손을 씻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어 거실로 가져갔어요. 여기요. 정순이 테이블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설탕 좀 더 넣어줘. 오늘 좀 쓴 것 같아.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탕을 한 스푼 더 넣고 저어서 다시 가져왔어요. 남편은 그제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배추 손질을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물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더 추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밥을 퍼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오늘은 뭐야? 어제 남은 반찬이랑 된장찌개요.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을 찌푸렸어요. 어제 반찬을 왜 또 내와? 새로 해야지. 아직 멀쩡한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물리지. 정수는 숟가락을 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정수는 입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다가 결국 몇 숟가락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또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남편은 37년 동안 일했으니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어떤가요? 정순도 37년 아니 결혼한 지 40년 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어요.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손을 닫고 문을 열었어요. 친구 희숙이었습니다. 희숙은 정순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래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순을 반겼습니다. 정순아, 오랜만이다. 희숙아. 들어와. 희숙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보더니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승덕씨. 퇴직하셨다며요? 축하드려요. 남편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표정은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희숙은 정순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희숙이 물었어요.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은데. 정순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숙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분 퇴직하고 힘들지?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었어요. 희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다들 그래. 남편 퇴직하면 아내가 더 힘들어진다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시키고 잔소리하고. 맞아. 매일 그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숙은 정순의 등을 토닥였어요. 정순아, 넌 사람 하나 돌보느라 인생을 다 썼어.
이제 너 좀 돌봐. 어떻게 돌봐? 남편이 집에 있는데. 그래서 더 돌봐야지. 정순아, 너 언제 쉬었어?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만 하잖아. 남편은 회사 다닐 때도 주말에 쉬었어. 근데 넌 한 번도 안 쉬었잖아. 희숙의 말이 정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휴가 때도 집안일을 했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말이야, 혼자 사니까 편하더라.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정순아, 너도 그렇게 살아봐. 그게 어떻게 가능해? 왜 불가능해? 남편한테 말해. 이제 당신도 집안일 같이 하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당신만 쉬는 거 아니라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희숙은 정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각해봐. 진짜로. 희숙이 돌아가고 정수는 한참 동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정수는 희숙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도 쉬고 싶었어요. 자신도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녁 6시 정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하품을 하며 식탁으로 왔어요.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도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수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수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난방이 약한 것 같아. 온도 좀 올려줘.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빨래를 개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보일러실로 가서 온도를 올렸습니다. 이미 25도였는데도 남편은 춥다고 했어요. 정수는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었어요. 집안이 너무 더워서 땀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안방으로 돌아와 빨래를 계속 개는데 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목 좀 말라. 물 한 잔만. 정수는 한숨을 참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거실로 가져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물을 테이블에 놓자 남편이 말했어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줘. 요즘 속이 안 좋아서. 정수는 물잔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기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조금 섞어 미지근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거실로 가서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래를 다 개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40분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점심으로 뭘 해야 할까? 어제는 김치찌개, 그제는 된장찌개, 그 전날은 순두부찌개를 했습니다. 매일 찌개만 먹으니 남편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어요. 정수는 냉동실에서 삼겹살을 꺼냈습니다.
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오늘은 고기라도 구워주기로 했어요. 삼겹살을 찬물에 담가두고 상추와 깻잎을 씻고 쌈장을 준비했습니다. 마늘도 썰고 파도 썰었어요. 준비를 다 하고 나니 12시 반이었습니다. 점심 됐어요. 정순이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식탁에 앉더니 상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고기네. 네. 갑자기 왜 고기야? 무슨 날이야? 아니에요. 그냥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삼겹살을 집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얹고 쌈장을 발라 한 입에 넣었어요. 씹다가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고기가 좀 질긴데. 어디서 산 거야? 동네 정육점이요. 늘 사던데. 거기 고기질 떨어진 것 같아. 다음엔 다른 데서 사.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문제 없었어요. 남편이 예민한 거였습니다. 요즘 남편은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밥이 되었든 반찬이 되었든 뭘 해도 불평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거실로 가자 정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그릇을 닦으면서 정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서 자신만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 안방은 남편과 함께 쓰는 곳이고 거실은 남편이 차지하고 있고 부엌은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정순이 편히 앉아 쉴 곳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서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방으로 쓰던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한 뒤로는 정순이 그곳에서 책도 읽고 뜨개질도 하고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그 방은 남편의 물건으로 가득 찼어요. 회사에서 가져온 상자들, 오래된 책들,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딸 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만들었어요. 응, 잘 지내지. 아빠는요? 퇴직하시고 많이 심심해 하시려나? 응, 그러시네. 전화기 너머로 하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랑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평생 일만 하셨으니까 이제 좀 즐기셔야죠. 여행이라니.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남편과 여행을 간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는 내내 이것저것 불평할 게 뻔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푹 쉬세요.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정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딸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피곤하다는 말, 힘들다는 말, 숨이 막힌다는 말. 그런 말을 하면 딸이 걱정할 게 뻔했습니다. 정수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아들 수연이와 며느리 은지와 함께 집에 왔어요. 손주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5살짜리 지우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남편은 지우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주 앞에서는 저렇게 잘 웃네요. 정순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 은지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왔구나. 밥 먹었어? 아니요. 오면서 뭐 좀 먹을까 했는데 어머니가 해주신다고 해서요. 정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갈비찜과 잡채를 꺼냈어요. 전날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은지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며느리 손을 빌리면 나중에 남편이 뭐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등산도 좋고요. 등산? 나 혼자 가? 동네에 산악회 같은 거 있잖아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가봤자 시간 낭비야.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정순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게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자신의 상황을 몰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지쳐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수는 그저 괜찮은 척, 웃는 척 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인 눈처럼 정순의 마음에도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수는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딸 하늘과 사위 민호, 아들 수연과 며느리 은지, 그리고 손주 지우까지. 명절도 아닌데 가족이 다 모인 건 남편의 칠순을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생일은 2월이었지만 명절 전에 미리 가족끼리 모여 조촐하게 축하하자는 게 아이들의 제안이었어요. 정수는 아침부터 준비에 바빴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부엌은 온통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정수는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가족들이 오면 맛있는 걸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맥주 좀 차게 해도. 애들 오면 마실 거 아냐?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냉동실 옆칸에 넣었어요. 빨리 차게 하려고요. 그리고 다시 부엌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5시쯤 하늘과 민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곧이어 수연과 은지, 지우도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모이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고 남편은 손주를 안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식탁을 차렸어요. 자, 다들 앉아으세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상에는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탕수육, 그리고 미역국까지. 남편의 생일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순 혼자 준비한 상이었어요. 와,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하늘이 감탄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버지,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수연이 남편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받았어요. 그래, 고맙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어요. 정수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반찬을 더 덜어주고 지우 먹는 걸 챙기고 부족한 반찬을 더 가져오느라 바빴거든요. 엄마도 앉아서 드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야, 수연아. 너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아빠. 올해 실적도 좋고요. 그래. 그럼 보너스 많이 받았겠네. 네, 작년보다는 좀 더 받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회사 다닐 때는 보너스 꽤 받았는데 지금은 뭐 연금밖에 없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남편은 요즘 매일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요. 아빠, 그래도 연금 있잖아요. 요즘 연금 받는 것도 복이에요. 하늘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 뭐가 복이야? 평생 일한 게 고작 이거야.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후식으로 준비한 과일을 꺼냈어요. 사과와 배를 깎아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연금밖에 없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걸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연금이라도 있잖아요. 정수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했지만 돈을 번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국민연금도 없었습니다. 남편 밑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과일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정수는 과일 접시를 탁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정순을 쳐다봤어요. 정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니들 아빤 이제 연금밖에 없어. 정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4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뭐라고? 이제 연금밖에 없다고요. 맨날 그 소리만 하시네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도 평생 당신 밑에서 살았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금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당신은 연금이라도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신이 집안일한 게 뭐가 대단해?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왔고.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럼 당신이 밖에서 돈 번 것도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월급도 받고 승진도 하고 퇴직금도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뭐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었어요. 맨날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매일 그래요. 물 떠오라, 리모컨 가져오라, 밥이 맛없다, 집이 춥다. 당신 퇴직하고 나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늘이 일어나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순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쉬고 싶고 내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근데 당신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수연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좋은 날? 정순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좋은 날이면 나도 좋아야 좋은 날이지. 나만 힘들고 나만 참는데 무슨 좋은 날이야? 남편은 정순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잠시 후 방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정수는 그 가방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수연이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밀어내고 문을 열었어요. 나 당분간 밖에서 잘 거야. 여기는 이제 못 있겠어. 아빠. 하늘도 따라 나갔지만 남편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나갔어요. 정말로 나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동시에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터져나간 것 같았어요. 하늘이 정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말은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자신도 힘들다고. 정수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 찾아볼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놔둬. 당신 아버지도 생각 좀 해야 해. 수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가 지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 그 많던 음식들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식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고요함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아침, 정수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적으로 옆을 봤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빈자리만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정수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밥을 지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혼자 먹을 만큼만 했어요. 평소에는 3공기를 했는데 오늘은 1공기면 충분했습니다. 국도 끓이지 않았어요. 김치와 달걀 프라이만 간단히 해서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정수는 계속 현관 쪽을 쳐다봤어요. 혹시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늘 앉아있던 소파가 비어 있었어요. 리모컨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봤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소파 쿠션이 남편 체형대로 조금 꺼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켤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뉴스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하늘이었어요. 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아빠한테는 연락 오셨어요? 아니. 전화기 너머로 하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진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은지 아닌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상했어요. 남편 없는 집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설거지도 다 했고 청소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 때문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급하게 나가느라 몇 벌만 챙겨간 모양이었어요. 정수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은 흐렸고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정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라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먹고 싶었어요. 라면을 후루룩 먹는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슬퍼서 우는 건지 후련해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수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오후 2시쯤 아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찾았어요. 어디 계시는데? 친구 집에 계시대요. 제가 전화했는데 받으셔서요. 그래. 엄마, 제가 아빠 모시고 올까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야 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아니야. 당신 아버지도 생각 좀 해보게 냅둬. 그래도 엄마. 괜찮아. 엄마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조용해진 집안을 돌아봤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평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였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채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은 뉴스나 다큐멘터리만 봤죠. 오늘은 달랐어요. 정순이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드라마는 재미있었어요. 정수는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였을까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를 데웠어요. 컵에 담아 거실로 와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 떠오라는 소리도 리모컨 가져오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7시 반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천천히 세수를 하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두를 일이 없었어요. 아침은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국, 밥, 반찬을 다 차려야 했는데 말이에요.
식사 후 정수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했어요. 시간이 많았거든요. 창문도 닫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베란다도 정리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친구 희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나야. 너 괜찮아? 어떻게 알았어? 하늘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승덕 씨가 집 나갔다며?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잘했어. 뭐가? 너 말한 거. 잘했다고. 참지만 말고 내 마음 말해야지. 희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희숙아, 나 이러는 거 맞아? 맞고 말고. 정순아, 넌 평생 참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근데 무섭더라. 남편 없는 집이.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시간 지나면 편해져. 진짜로. 희숙과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희숙은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희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정수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슈퍼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과 빵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어요. 남편이 있었으면 케이크는 사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먹으려고요. 혼자 먹는 케이크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후에 아들 수연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 수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어요. 엄마, 아빠 없이도 잘 계시네요. 수연의 말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더라. 그래도 외로우시지 않아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편해. 수연은 정순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아 보였어요.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엄마 힘든 거 몰랐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다고 했을 때 저는 아빠만 생각했어요. 아빠가 외롭겠다. 아빠가 적응 못하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엄마 생각은 안 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난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어. 이렇게 강한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은 채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돌아가고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식사 후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순에게는 특별했습니다. 11시가 되자 정수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곧 자정이 되면 새해가 밝을 거예요. 2025년이 시작되는 거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다시 같이 살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헤어지게 될까요? 정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남편의 그림자 아래서 숨죽이며 사는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정수나. 스스로에게 하는 인사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에게 해주는 새해 인사였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어요.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동네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지난주 딸 하늘이 권유했던 거였습니다. 수채화 강좌가 있다고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림을 배운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계속 권했고 결국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어요. 복도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수채화 강좌 신청했는데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순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어요. 2층 202 호실이에요. 10시 반에 시작하니까 조금 있다가 올라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정수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정순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언가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죠. 10시 20분쯤 정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걷다가 202호 문 앞에 섰어요. 문에는 수채화 기초반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한 교실이 보였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앞쪽에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강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강사 김은경이에요. 반가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순이요. 정순 씨 환영해요. 여기 앉으세요. 은경이 창가 쪽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윤정순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떨리죠? 네, 조금요.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곧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은경 강사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수채화 도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한 그라데이션 연습을 할 거예요. 은경은 붓과 물감, 팔레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책상 위에 놓인 도구들을 만져봤어요. 새 붓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았어요.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물감을 팔레트에 짜볼까요? 파란색부터 해볼게요. 정수는 은경의 시범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파란 물감을 팔레트에 조금 짜고 붓에 물을 묻혀 물감을 풀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붓을 제대로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정순 씨, 붓을 너무 세게 잡으셨어요. 좀 더 가볍게 잡아보세요. 은경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정수는 힘을 빼고 다시 붓을 잡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붓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은경의 칭찬에 정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언제 칭찬을 들어봤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종이에 색을 칠했어요. 파란색이 점점 옅어지는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12시가 되었습니다. 은경이 수업 마무리를 알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그린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서툰 그라데이션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직접 그린 거였습니다. 뿌듯했어요. 정순 씨 어떠셨어요? 옆에 앉았던 미연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았어요. 생각보다. 저도요. 같이 나가실래요? 네. 두 사람은 함께 교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미연이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어요. 정수는 미연을 돌아봤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힘들었어요. 그쵸?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진짜 답답하죠. 두 사람은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문화센터 입구에서 헤어지면서 미연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정순 씨. 네, 다음 주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 문에 오늘 그린 그림을 붙였어요. 자석으로 고정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봤습니다. 서툴지만 예뻤어요. 정수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 날이었어요.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미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연 씨. 두 사람은 나란히 교실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사과를 그리는 수업이었습니다. 은경 강사가 빨간 사과를 하나 들고 앞에 섰어요. 오늘은 사과를 그려볼 거예요. 형태를 잡고 색을 입히고 그림자도 표현해 볼게요. 정수는 연필로 사과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동그랗게 그리는 것도 어려웠어요. 지우고 또 그리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순 씨, 잘하고 계세요. 형태가 좋네요. 은경의 칭찬에 정수는 힘이 났습니다. 물감으로 색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에 노란색을 조금 섞어 사과의 밝은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빨간색에 파란색을 섞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정순의 사과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과처럼 보였어요.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와, 정순 씨 잘 그리셨네요. 미연이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정수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잘 그리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미연과 정수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켜 마주 앉았어요. 미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 씨, 남편분은 요즘 어떠세요?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집에 안 계세요. 네. 어디 가셨어요? 싸우고 나가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그럼 혼자 계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미연은 정순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남편 없이 살면 어떨까?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힘든 점, 답답한 점을 나눴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정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오늘 그린 사과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 문에 그림을 또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그린 그라데이션 옆에요. 두 개의 그림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배울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구나. 65살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간단한 일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나, 넌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정말로 할 수 있었어요. 자신만의 삶을,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주 월요일 수채화 수업에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림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사과에서 꽃으로, 꽃에서 풍경으로 그리는 것들이 점점 다양해졌어요. 미연과는 더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꼭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미연 외에도 수업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모두들 정순을 정순 씨라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리는 게 좋았어요. 집에서는 늘 여보였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순이었어요. 윤정순, 한 사람의 개인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중순, 정순은 벌써 6번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라데이션, 사과, 꽃, 나무, 바다. 모두 정순이 직접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정순은 그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흔적이구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구나. 정수는 그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65해를 살았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는 새로 산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흰 종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붓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창밖 풍경을 그리기로 했어요.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 위에 색을 칠했습니다. 하늘의 파란색, 건물의 회색, 나무의 초록색. 색들이 하나씩 종이 위에 쌓여갔어요. 정수는 그림을 그리면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먼지들이 붓질과 함께 털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정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 그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정수는 그림을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나 참 잘하고 있어.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수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문화센터 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아들 수연을 통해 남편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정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을 읽다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던 걸까요? 선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휴대폰 소리에 정수는 깼습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잔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박승덕.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정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연금 통장 문제 좀 상의하려고. 무슨 문제인데요?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는데 같이 은행 가야 할 것 같아서. 정수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연금 통장. 결국 그 이야기였어요. 돈 때문에 전화한 거였습니다. 알았어요. 언제 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때? 정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3월 17일이었어요.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안 돼요. 화요일로 해요. 왜? 월요일에 무슨 일 있어? 수업 들어요. 수업? 무슨 수업? 수채화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비웃듯 말했어요. 수채화? 갑자기 왜? 배우고 싶어서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배워. 쓸데없이.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나였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화요일에 보자.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하는 일을 쓸데없다고 하는 걸까요? 정수는 냉장고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 2달 동안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소중했어요. 쓸데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한테 전화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어떠셨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별로였어? 여전하더라. 엄마, 아빠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생각은 안 하더라. 자기 생각만 하고. 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정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엄마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않아. 오히려 편해. 하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그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고마워, 하늘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수는 강남역 근처 은행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쌀쌀했어요.
정수는 카디건을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2달 반 만에 보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좀 어두워 보였어요. 남편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왔어? 네. 두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나란히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집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혼자 있으니까 힘들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은 정순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정순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였습니다.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요? 응.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절차는 금방 끝났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에 섰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점심 먹고 갈래?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습니다. 정수는 된장찌개를, 남편은 제육볶음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정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뭐가요? 내가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 없이는 안 되더라. 남편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정수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간절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내가 너한테 심하게 굴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은 여전히 모르는 것 같네요. 뭘?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거요. 나도 내 삶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요.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심부름하는 게 내 인생 전부가 아니에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나 요즘 수채화 배우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친구들도 생겼고요. 다들 날 정순 씨라고 불러줘요. 여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정순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변할게. 집안일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다시 같이 살자.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면 또 똑같이 될 거예요. 아니야. 진짜로 변할게. 승덕 씨. 정순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정순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좋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아무도 잔소리 안 하고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식사비는 제가 계산할게요. 야, 잠깐만. 남편이 정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피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도. 정수는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남편의 말에 흔들렸을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변하겠다는 말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자유였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삶. 그게 정순이 원하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편했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미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남편 만났어. 다시 같이 살자는데 거절했어. 곧 미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너 정말 대단해.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하다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남편과 다시 같이 살게 될까? 아니면 이대로 헤어지게 될까? 정수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고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정수는 서랍 깊은 곳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한 달 전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거였습니다. 그동안 차마 펼쳐보지 못하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요. 정수는 거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이혼 의사 확인서, 재산 분할 합의서. 정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을 정리하는 서류. 이 몇 장의 종이가 그 긴 시간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슬펐어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암벚나무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정수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을 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만남 이후로도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다시 같이 살자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첫 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정순,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옆에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한 장, 두 장, 서류마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을 때 정수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정말로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후회가 없었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도장을 찍었어요. 꾹.
이제 끝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고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차분해 보였어요. 오전 10시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가정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갔어요. 지하철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정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3층을 안내해 줬어요. 정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가정법원 접수처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 제출하러 왔어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정수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배우자분도 서명하셨나요? 아직이요. 제가 먼저 서명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협의 이혼이시면 배우자분도 서명하시고 같이 조정기일에 나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고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조정기일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그때 두 분 다 나오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접수증을 내려다봤어요. 접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된 거였어요. 정수는 법원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리고 수연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엄마, 오늘 이혼 서류 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이런 말해서.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저는 존중할게요. 고마워.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요. 수연아, 너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수연은 정순을 위로했고 격려했어요. 정수는 아들이 든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딸 하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늘도 수연처럼 정순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니?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정수는 두 아이와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꽃잎들이 하늘 안을 떨어졌습니다.
정순의 어깨에도 꽃잎 하나가 앉았어요. 정수는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꽃잎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꽃잎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이 꽃잎 같다고. 작고 연약하지만 나름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오후 4시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집이 반겼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접수증을 꺼냈어요.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접수증. 신청인 윤정순. 정수는 그 글자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정수는 냉장고로 가서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 석 달 동안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고 짧았어요. 이혼 서류를 낸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정수는 해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은 함께 걸은 길이었고 이혼은 나를 다시 찾는 길이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혼이 실패가 아니라 이혼도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수는 궁금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벚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봄이구나. 새로운 계절이구나. 자신의 인생에도 이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이 왔어요. 정수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창밖 풍경을 그리고 싶었어요. 붓을 들고 물감을 풀었습니다. 연분홍색 벚꽃을, 초록색 나뭇잎을, 파란 하늘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정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 그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정수는 그림을 들고 냉장고로 가서 다른 그림들 옆에 붙였어요. 냉장고 문이 이제 그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정순의 흔적이었어요. 정순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수는 냉장고 앞에 서서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순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수는 정말로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작이었어요.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오후 6시 정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수연이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수연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손을 씻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꽃은 왜 샀어? 그냥요. 엄마 드리고 싶어서요. 정수는 꽃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 이렇게 꽃을 사온 건 처음이었어요. 고마워. 들어와. 수연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엄마, 집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으니 집안이 더 환해 보였어요. 수연은 냉장고 쪽을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 그림들 다 엄마가 그리신 거예요? 응. 수연은 냉장고로 다가가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사과, 꽃, 풍경, 바다. 다양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와, 엄마 정말 잘 그리시네요. 몰랐어요. 아직 서툴러. 아니에요. 진짜 잘 그리셨어요. 엄마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정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들의 칭찬이 기뻤어요. 자, 앉아. 저녁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이 잡채와 반찬들을 내왔어요. 수연은 젓가락을 들고 잡채를 한 입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잡채가 최고예요.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응. 법원에서 조정 기일 통보했대. 언제예요? 다음 달 초야. 6월 5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왜? 저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지쳐 계셨는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맨날 아빠만 생각했어요. 아빠가 외롭겠다. 아빠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엄마는 생각 안 했어요. 수연아, 엄마, 저 지금까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항상 집에 계시고 항상 밥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한 사람이시고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요.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연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 이혼하시는 거 저는 찬성해요. 엄마가 행복하셔야 해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이제는 엄마 편이 될게요. 정수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연아, 너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요. 식사를 마치고 수연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정순이 말리려 했지만 수연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 이제 집안일도 배워야 해요. 은지한테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정수는 웃으며 수연을 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니 즐거웠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수연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은지한테 잘해주고. 네, 그럴게요. 수연은 9시쯤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에서 정순을 꼭 안았어요. 자주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마워. 수연이 떠나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그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2025년 5월 2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하늘이 찾아왔어요. 사위 민호는 회사 일로 못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오늘 저랑 여행 갈래요? 하늘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 갑자기? 네. 1박 2일로 강원도 속초 갔다 올래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엄마, 괜찮으세요? 내일 수채화 수업 없잖아요. 수요일이니까. 정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그럼 가자. 진짜요? 하늘은 기뻐하며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순도 웃었어요. 딸과 여행을 간다는 게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두 사람은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속초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엄마, 언제 버스 여행 해보셨어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아주 오래전이야. 그쵸? 엄마는 맨날 집에만 계셨잖아요. 맞아. 하늘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럴게. 3시간쯤 달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미리 예약해둔 펜션으로 정순을 안내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기분 어때요? 하늘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좋아. 정말 좋아.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요. 뭐가?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생기가 있어요. 이제 진짜 엄마 같아요. 정수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진짜 엄마? 네. 엄마 자신으로 사시는 모습이요.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요. 하늘아,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두 사람은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혼하시는 거 저도 찬성해요. 하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수는 딸을 봤어요. 진심이야? 네.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중요하잖아요. 고마워, 하늘아. 엄마, 앞으로 엄마답게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정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바다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었어요. 신선한 회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정수는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엄마, 술 드세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늘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엄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늘이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딸깍.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정수는 소주를 단숨에 마셨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밤바다를 산책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하늘아, 나 너희 아빠랑 이혼하는 게 후회 안 돼.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알아. 저도 알아요, 엄마. 그리고 엄마는 앞으로 더 멋지게 살 거야. 하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정순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새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과 하늘은 일출을 보러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점점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하늘이 물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부셨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이게 새로운 시작 같아요. 엄마의 새로운 시작. 정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출을 보고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겨 속초를 떠났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하얗게 떠 있었어요.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알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동안 왜 몰랐을까? 아니, 알았지만 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하늘과 헤어질 때 정순이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번 여행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엄마랑 단둘이 여행한 거 처음이잖아요. 그래, 나도 처음이야. 앞으로 또 가요. 자주.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응원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여행 가방을 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나, 우리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정수는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이혼 조정 기일이었어요. 조정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옆 벤치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정순을 보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왔어? 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조정 담당자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정순과 남편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 담당자는 중간에 앉았어요. 두 분, 오늘 이혼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부터 논의해 볼까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정순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넘게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과 예금, 연금 등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어요. 그럼 이제 최종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승덕 씨,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의합니다. 윤정순 씨는요? 정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조정 담당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정순을 불렀어요. 정순 씨. 정순은 멈춰서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정순을 이름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뭐예요? 저기,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수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나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당신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정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법원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정수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하늘이었어요. 엄마, 끝났어요? 응, 방금 끝났어. 어떠세요?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다행이에요. 엄마, 축하드려요. 고마워, 하늘아. 엄마, 저녁에 수연 오빠랑 같이 갈게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저녁 6시 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수연과 하늘, 그리고 며느리 은지와 사위 민호까지. 손주 지우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지우가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순은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지우,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아이들은 음식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치킨, 피자, 케이크까지. 식탁 위에 음식을 가득 차렸어요. 자, 건배해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늘이 음료수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잔을 들었어요. 엄마 새로운 시작, 건강,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들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웃었어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채화 계속 배우고 싶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어. 어디요?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그럼 다음 달에 같이 가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진짜? 네. 가족 여행 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수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초를 켰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요? 생각해보니 이미 다 이뤄진 것 같았어요. 자유, 행복, 사랑, 다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초를 불었어요. 후, 초가 꺼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모두들 웃었습니다. 정수는 케이크를 잘라 가족들에게 나눠줬어요. 달콤한 케이크였습니다. 밤 9시쯤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가족들이 떠나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끝이 났구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구나.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정수는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2025년 6월 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수는 6시 반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를 갈고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올리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커피를 컵에 담아 거실로 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어요. 정순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정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부드러운 선율이 집안에 흘렀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정수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여전히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다 소중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자신의 흔적이고 자신이 살아온 증거였어요. 정수는 새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붓을 들고 물감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요? 생각하다가 자신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정수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65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밝았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있었어요. 정수는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얼굴에 윤곽을 잡고 눈을 그리고 코와 입을 그렸어요. 색을 입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자화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수는 그림을 들고 거울과 비교해 봤어요. 닮았습니다. 정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림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나로 사는 아침 2025년 6월 6일 윤정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림을 냉장고 문 한가운데에 붙였습니다. 다른 그림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어요. 정수는 그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되찾은 봄의 시작이었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순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자신만의 삶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10시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친구 미연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미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순아, 미연아.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커피를 시켜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아, 어제 이혼 조정 끝났지? 응. 어땠어?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시원했어. 이제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 축하해. 정말로. 고마워. 미연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대단해. 용기 낸 거 별로 대단하지 않아. 그냥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 하고 싶은 것들. 정순에게는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나 다음 달에 제주도 가. 진짜? 좋겠다. 너도 같이 갈래? 가족여행인데 친구도 와도 될 것 같아. 정말? 그럼 나도 갈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오후 4시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정수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이혼 확정 통지서였어요. 정수는 통지서를 읽었습니다. 귀하의 이혼 조정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거였어요. 정수는 통지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정수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나는 이제 나야. 윤정순이야. 정수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행복했어요. 식사 후 정수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린 자화상 옆 페이지였어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창밖 풍경을 그리기로 했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건물들, 하늘, 그리고 노을.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하늘을, 검은 건물들을, 그리고 작은 별들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수는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정수나. 오늘도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칭찬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설렜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로 사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정수는 알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되찾은 아름다운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